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최근 발표된 영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 변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또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정책이 나온 배경부터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 좀 따져볼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할 얘기가 꽤 있죠. 영국 정부가 뭐랄까 열린 국경 실험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선언까지 하면서 내놓은 정책이잖아요.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있죠.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핵심 내용을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요. 아시겠지만 현재 영국의 순 이민자 수가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깝다고 하죠. 그쵸.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됐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개혁 영국당 같은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군요. 그렇죠. 결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이민 시스템 통제력을 좀 되찾겠다 이런 목표를 내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브렉시트 이후에 이전 보수당 정부가 만든 정책이 오히려 예상보다 좀 자유주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아, 정말요? 보수당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민자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고 이번 노동당 정부의 개혁은 이걸 다시 좀 조이려는 시도다. 이런 분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 또 한번 크게 바뀌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제가 본 자료 중에선 역시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가 제일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죠. 기존 5년 살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걸 10년으로 거의 2배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영국에 완전히 정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거의 모든 비자에서 영어 능력 기준도 높인다고요?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변화인데 특히 취업 비자로 온 사람들, 그 성인 가족들한테까지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가족들까지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그리고 숙련 노동자 비자 기준도요. 기존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과정 A레벨 수준이면 됐는데 이걸 대학 학위 수준으로 올리고 또 필요한 최소 임금 기준도 같이 올라갑니다. 허들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회 돌봄 분야 이력 채용이나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 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 이것도 18개월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여러 부분에서 좀 제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특히 그 사회 돌봄 분야하고 유학생 관련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네, 당장 가장 큰 우려가 나오는 곳이 바로 그 사회 돌봄 분야입니다. 지금도 이미 한 13만 개 정도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거든요. 13만 개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번 조치로 숙련된 외국인 돌봄 인력이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지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업계에서는 재앙적인 후퇴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재앙적 후퇴라 그만큼 현장은 심각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걱정이 많아요. 유학생 유치가 힘들어지면 이게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재정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죠. 대학 재정에도 영향이 크겠네요. 네, 제조업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기술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특정 산업 분야의 구조적인 인력 의존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민을 먼저 쓰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외국 인력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이런 하소연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요양원 관리자는 인터뷰에서 직원 70%가 인도 출신인데 이분들 없으면 우리 요양원은 문 닫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70%나요. 그럼 현장의 목소리는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요구와 경제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이죠. 스타머 총리는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이런 이유를 들긴 하던데 일각에서는 그 낯선 사람들의 섬 같은 표현? 이런 게 좀 강경 우파 주장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런 노선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고요. 아, 당 내부에서도요? 네. 결국 정치적 압박 속에서 나온 정책이 때로는 좀 의도치 않게 논란적인 수사를 쓰게 되고 이게 또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국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첫째는 이민 정책이라는 게 결국 국내 정치 상황이나 여로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정치랑 때려야 뗄 수가 없죠. 둘째는 특히 사회 돌봄, 건설, 농업 같은 특정 산업 분야는 이민 정책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급격한 변화는 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분야 인력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공적인 이민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통제하는 걸 넘어서 언어 교육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차별 해소 같은 사회 통합 노력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영어 요건만 강화한다고 통합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그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겠죠. 통합을 위한 노력, 그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어떤 사회적 우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영국의 고민은 사실 최근 외국인 인력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아, 한국 사회에도요? 네. 특히 돌봄이나 제조업 같은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난 심화 가능성, 그리고 단순히 인력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왜 중요한지 이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영국은 지금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민정책 방향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변화가 앞으로 뭘 의미하게 될지 이건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뭐냐면 돌봄이나 특정 기술 분야처럼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민의 문턱만 높이는 걸로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국민 인력을 키우거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 없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